이 깊은 산 속에 유년의 추억을 간직한 분들이 있다고 해서 찾아가는 길입니다. 십리를 걸어서 학교를 다니던 길입니다. 길동무와 합이 맞으면 재미난 일투성이라네요. 서리 해온 콩을 구워 먹으면 학교 갔다 오는 길도 배가 든든해지죠. 먹으면 여기 시커멓다고 이렇게. 산길을 가다 보면 을에 도시락 까먹는 중간학교가 생기곤 했습니다. 두 사람이서 이렇게 손잡고 딱 걸을 만한 길이에요. 네. 오늘은요 학교 가는 길 길동무 밥상을 만나보려고 합니다. 함께 놀면서 함께 먹는 음식에도 이제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있고 정서가 담겨 있죠. 학교 가는 길에서 길동무와는 한층 더 가까워집니다. 어쩌면 막 평생 가는 친구를 만들었을지도 모르죠. 백두대간의 허리, 소백산 자락과 남한강이 만나는 곳 단양 영춘면입니다. 겨우내 조용했던 오사리 마을에 무슨 일이 있는가 봅니다. 어허, 돼지 한 마리를 통째로 잡았으니 특별한 날이겠죠. 네, 영춘초등학교 동창회가 열린답니다. 여기야. 오랜만이네. 잘 얼마만이야? 지냈어? 날씨도 추운데 멀리서 오니라고. 아우 변함없네. 여전히 예쁘고. 안녕하세요. 아우 신랑. 신마지기. 꼭대기. 저기 꼭대기 신마지기라고 있어요. 한 10리는 걸어가야 돼요. 내가 한 10리를 걸어 다녔어요 학교를. 다리 튼튼해요. 늘 살던 데가 저기 보이잖아. 저기 눈 보인데 저기. 하얀데 저기가 너를 살던데요. 이제 산속에 묻혀갖고 생각도 안 나. 네, 책가방 이렇게 그래도 사야지. 책 보자 솜씨 살아 있잖아요. 옛날 봐봐요. 손질 살아있네. 이거 너무 많아 이거 자. 무거워. 그래가지고 이래 허리에 매야지. 그 학교 책상 서랍에 넣어놔. 그 이런 말다시 다니지 말고. 빈침 있어야지. 이거 빈침에 딱 꽂아야지. 흰머리 숭숭한 60대 동창생들이 어느새 일심동체가 됐습니다. 밑길 가려면 이래가 띠가 두 띠가 하는 거야. 그 시절 책보자기 둘러매는 방법도 남녀가 달랐고요. 예. 달라요. 방식이 다르지. 여자들은 얌전하게 이렇게 맨 거고요. 남자들은 개구장이라서 이렇게 맨 거예요. 당시 개구쟁이들이 꾀를 내서 만들었던 책가방 손수레도 추억의 물건이랍니다. 이렇게 얹으면 돼? 오르마가 세 개라고. 아유, 나 여자 싫어. 얘기해요. 이거 이래 묶으면 다 여자. 그래가지고 그럼 혼자 가지고 맞아 맞아. 묶어가지고. 네, 흑기사로 뽑힌 분이 현재 영춘초 동문회 부회장이시군요. 아이고 재밌어. 쏟아지겠네. 아무래도 잘 갖고 가. 김치국물 흘리지 말고 잘 가져가. 알았어요. 아버님만 이랬어. 다 이랬지. 며칠도. 옛날에는 운동의 날이나 맛봤을 귀한 돼지고기 음식. 네, 이제는 동창의 날이 바로 그 날입니다. 보기 좋다. 집에 뭐 잔치나 이런 큰일 때 이제 한 마리 잡고 그렇지 돼지가 없었어요. 운동회 때나 뭐 이럴 때 한 마리씩 잡아서 먹었지. 근데 뭐 귀한 음식이잖아요. 오늘은 귀한 날이네요, 그럼. 아, 그럼요. 그렇죠, 예. 귀하고 반갑고 이런 날이죠. 운동회 날 잔치상은 학부모들과 마을 어르신들이 차려줬다면은 50년이 지난 지금 동창회 음식은 60대가 된 남학생들의 몫이 됐습니다. 돼지뼈로 구수하게 육수를 내고 삼겹살 부위로 수육을 한다네요. 뒷다리 같은 데는 삶아 있잖아요. 그게 옛날에는 많이 먹으면 설쌀해 이게 비계가 많으면요. 그래 그러면 이제 국을 끓여 먹고, 이런 건 이제 수육해 먹고 그랬죠. 음식을 만드는 중 그 옛날 장난꾸러기 남학생들은
재미난 추억놀이에 빠졌습니다. 콩소리 해먹던 추억입니다. 익었겠다, 야. 아니 저 얘죠. 콩 어떤 거예요? 예, 콩소리입니다. 콩소리. 예, 예. 그래서 아니 이것을 밭에서 이렇게 해 먹었습니다. 그냥. 예, 예. 학교 갔다 오다가 오다가 배고프니까 이게 못된 짓이지. 못된 짓이죠. 이 콩밭 주인이 아니면은 펄펄 뛰는 일이. 야도도 많이 맞고요. 어른들이 이해하지 뭐요. 배고프니까 아, 배고프니까 애들이 그랬구나. 뭐 얼라들이 배고프니까 그랬겠지 뭐. 그게 우리나라 정이에요, 그죠? 옛날에는 뭐 닭소리에도 젊은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렇게. 학교 끝나고 집에 가는 길도 신미길. 여름에는 산딸기, 소나무 송구 따서 먹고 겨울에는 서리양 콩 구워 먹으면서 허기를 달랬겠죠. 맛을 봐. 좀 맞아. 이게 먹으면 여기 시커멓다고 이렇게. 짓궂은 장난기는 나이가 무색하지요. 자기 얼마나 보니까 완전히 이래도 좋다고 이래가지고서는 잭포털에 싸고서 가서 쳐다보고 오니라고. 그럼 또 좋아서 주머니 넣고 가면서 먹고. 장난도 곁들여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장난기죠. 그리고 스릴이 있지 벌써. 우리가 보지 않아가지고. 그래서 그 시절에는 어려워도 그러하니 정서가 네. 이번에는 또 뭘 만들고 놀았을까요? 근데 일로에도 스릴이 있었어. 아 그럼. 아직 그러니까 이 지금이야 뭐 오락실도 있고 컴퓨터 하지만 그때는 심심하니까 이제 올 예를 때도 들어서 있고 갈 때도 공이 없으니까 이게 차에 가면 시간도 잘 가요. 공도 없고 변변한 장난감도 없는 시골 학교에서 이 빈 깡통에 돌을 넣어 차면서 놀았답니다. 1970년대 함께 놀았던 코올리게 길동무들이 나이 예술이 돼서 다시 만난 기쁨. 보고만 있어도 유쾌한 동창의 날입니다. 어우 잘 익었네. 돼지 수육 익는 냄새가 구수한 걸 보니 맛이 기대가 되는군요. 야, 이거는 정말 돈 주고도 못 사 먹는 거 이거. 야, 미지. 좋아. 학창 시절을 온전히 함께했던 동창들. 세월만큼 우정도 더욱 묵직해졌을 겁니다. 너가 한번 먹어봐. 아. 맛있어. 맛이 어때? 응, 맛있어. 너무 맛있어. 자, 먹어. 먹을 게 귀했던 시절에 운동회 날 특별식 돼지 된장 수육은 그 맛도 특별했습니다. 돼지 수육하면 돼지 국밥이 떠오르지만 영춘에서는 칼국수를 더 많이 먹었다는데요. 꼬랑이 아닙니까? 오늘도 어김없이 국수꼬라이 쟁탈전이 벌어지는군요. 칼국수 반죽 끄트머리를 꼬랑이라고 하는데요. 이곳에선 콩가루를 섞어서 반죽을 하기 때문에 맛이 더욱 고소하답니다. 옛날 어린 시절에는 정말 이거 맛있는 거였는데 그렇지. 과자가 없으니까. 과자도 없고 과자 군것질 거리가 없었으니까 그거 먹으려가지고. 다 탔어. 몸에는 안 좋다지만 숯불에 살짝 탄 맛이 더욱 제맛이라는데요. 아 진짜 맛있다 이게. 아 과자보다 더 맛있네. 옛날 맛이 나요. 어린 시절 생각이 나요. 진짜 맛있어. 이렇게 맛있을 수가 있나? 되게 맛있네. 밀가루에 날 콩가루를 섞어서 1시간 정도 숙성시킨 후 홍두깨로 밀어서 만든 손칼국수. 담백한 맛이 생명이죠. 돼지고기 삶은 육수에 끓이면 고소하고 구수한 맛이 2배가 된답니다. 밀가루와 콩가루로 빚은 칼국수. 운동회 날 단골 메뉴였답니다. 마을 어르신들이 다 모여 잔치를 벌였던 운동회 날처럼
영춘면 오사리 어르신들을 다 모셨습니다. 길동무도 만나고 마을 어르신 대접도 하고 음식으로 정을 나누고 우정도 커지는 시간이 되겠군요. 맛이 어때? 그 말하면 잔소리지. 조리반장 달규 씨가 부지런히 나무를 자르는데요. 산뽕나무 가지는 보양식에 많이 쓰였던 자연산 식재료죠. 이 산뽕나무는 뭐에 좋으냐면 이게 당뇨에 좋은 거라고. 이게 당뇨에 이게 엄청 약이 되는 거라고. 이거 지금은 다 재래종 뽕나무인데 이런 이 산뽕나무는 좀 귀하지. 이런 집에 산에 가기 전에는 못 없다고 거의 이게. 닭소리 해봤어? 닭 좋다. 우리 거 잡아온 거 아니나? 우리 집에 가서 삶어. 그러고 보니 달규 씨가 준비한 게 닭백숙에 들어갈 재료였군요. 마늘과 대추는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당시에는 집집마다 토종닭을 키웠으니 맘만 먹으면 가능했던 닭서리. 닭서리 할 때 똘똘 뭉친 그 4인방이 궁금해서 직접 만나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거 좀 불 때는 게 무엇인다고? 아 옛날에 우리가 이제 해먹던? 해먹던 그거 그냥 친구들끼리 모여가지고 뭐 도랑에서 고기도 잡아 먹고 또 집에 들어오면 이 닭 서리에다가 그냥 삶아 먹는 거. 이게 서리언닭이에요? 예예예. 어휴, 날 못 먹겠는데? 나 수사반장 출신인데 이거 먹게 생겼어. 이렇게 친구들 이렇게 모여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누구 한 사람 보고 너는 닭소리 하러 가지 말고 여기서 물 끓여라 이런다고. 물 끓이고 있어라. 그럼 이 사람들이 세 사람이 가가지고 우리 집에 닭을 같이 잡아오는 거예요. 이게. 사월 어떻게? 내가 같이 가면 우리 집에 못 잡잖아요. 네. 그러니까 나를 빼놓고 물 끓이라고 일 시켜놓고 이놈들이 가진 우리 집에 닭을 잡아오는 거죠. 그건 진짜 너무 재밌네. 없이 살아도 마음 넉넉했던 시절이었습니다. 인심 좋은 어르신들 덕분에 넉넉한 인심까지 담긴 보양식. 세상에 단 하나뿐인 음식일 겁니다. 야, 이게 우리도 저도 이런 책상에서 공부했죠 이게. 어우, 이건 나무가 아주 그냥 묵직하고 그러네. 네. 앉아보세요. 앉아볼까요? 이게 부서지진 않겠지만 그래도 이게 추억이에요. 이건 누구예요? 전영록. 이게 전영록이면 가수 전영록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 출신이에요? 여기 출신은 아닌데 이제 이걸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저렇게 써놓은 거지. 이 사람 그때 이제 전영록이 날렸으니까 예. 이 사람처럼 되고 싶다 하는 그렇죠. 연예인 지망생이구만 말하자면. 근데 이거 옛날에 우린 그랬어요. 이거 저 학교 가서 장난하면서 이거 거꾸로 머리에 얹으면은 젊어진다고. 이거 국민학교 애들만 쓰는 거야 이렇게. 네? 기합 받을 때 기합받을 쪽에 이거. 숙제 안 해가 숙제 가지고 가면 뒤에 가지고 이래서 가지고 그렇지. 그러니까 그게 젊어지는 받고 거지. 그랬잖아, 이게. 아이고. 조리반장 달규 씨가 철사를 만작거립니다. 내가 시범을 보일 테니까. 철사와 나무가지를 이용해 굴렁쇠를 만드는 중입니다. 네, 이거 하나면은 학교 가는 먼 길이 지루하지 않았겠죠. 잘한다요. 옛날 실력 있네. 나오네. 네. 이렇게 땡기고. 그렇구만. 이야, 머리 썼네 누가. 학교 다니던 시절에 한 사람이 굴렁쇠 굴러가면은 뒤에서는 쭉 같이 쫓아가는. 그냥 계속 이렇게 쫓아가는 거지. 그러니까 학교 가는 시간이 단축이. 근데 그것도 지혜예요, 그죠? 예. 지루한 길을 예, 지루한. 재밌게 걷는 법. 아이고 정말 와. 모양새가 있습니다. 굴렁쇠 만드는 중에 명장이시네. 백숙이 다 됐군요. 맛있겠다. 잘 익었네. 그 옛날 남학생들이 만든 겨울 보양식입니다. 4인방 친구들에게는 언제 먹어도 질리지 않는 맛일 겁니다.
지금은 이제 뭐 시대가 그래 되다 보니까 뭐가 좋다 그러고 뭐가 좋다 네. 그러면 이제 그거 막 재료를 넣고 그냥 삶아 먹지만 맞습니다. 옛날에 우선 배고프고 예. 그러니까 입에 담으면 무조건 보약이 되는 거예요. 보약이죠. 1시간 정도 푹 고아서 우려낸 국물에 약재 맛이 닭 살까지 쑥 배어 몸이 저절로 건강해지는 느낌이 드는 음식입니다. 학교 가는 길 바쁜 하루였습니다. 굴러가는 굴렁쇠 따라 뛰어가다 보면은 어느새 성큼 학교 가까이 당돌하죠. 이게 참 옛날 우리 학교 많이 나거든요. 이제는 작게만 느껴지는 책걸상입니다. 영춘초등학교 56회 졸업 앨범 속 소년들의 외모에 드리운 세월의 흔적. 마음이야 언제나 청춘인 동창생입니다. 초등학교 다닐 때 추억은 빛바랜 사진 속에도 생생합니다. 강원도 영월 저 깊은 산속에서도 함께 모여 학교를 다니던 팔남매가 있었답니다. 여기서 길동무는 남매들이죠. 여기가 경상북도와 충청북도의 경계선. 영춘에서 가까운 의풍리에 있는 학교를 다녔다고 하네요. 여기가 해발 600m 정도 된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산 좋고 물 좋고 아주 살기가 적당한 데죠. 지나오다 보니까 위로는 영월, 아래로는 영주, 이쪽으로는 단양. 이 3도에서 학교를 다녔던 길동무들이 여기서 모두 만난 거죠. 그러니까 차이를 몇 개씩 넘어다닌 학교 길이 어땠는지 참 궁금하네요. 눈이라도 오는 날에는 제 넘어 학교 갈 일이 막막했던 길.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험준한 산을 넘어 다녔던 남매들이 고향집을 찾아가는 길입니다. 시간 많이 걸리지. 그런데 오빠는 나 더 힘들었어. 그 산골짜기로 그 좁은 길을 다니느라고. 나 그 길 엄청 많이 다녔어. 나도. 그러니까 그래 다니는데 길도 맨날 없어. 돼지를 만나가지고. 길이 좁아갖고 잘못 뛰면 굴러갖고 막 나무까지 걸려 째지고 그랬어. 고무신 신고 가다 고무신 나무 째져갖고 그 아버지도 혼나고 그랬어. 알아? 그 학교 얼면 뭐 뛰댕기다가. 남매에게 길동무는 친구들이 아닌 형제들이었습니다. 저기서 꼭 이제 넘어가는 재를 3개를 넘어야 돼요. 저기도 한 2개 작은 재가 2개고요. 큰 재가 하나 있는데 차산을 댕기면서 3개를 넘는데 거의 심리를 걸려요. 한 4km 정도. 예. 그래가지고는 이제 학교가 늦으면 막 선생님한테 혼나고 늘 혼나는 일이니까 아버지 따라왔어요. 오는데 오나. 엄마는 부지런히 오나. 엄마 아버지 죽으면 너희들이 룰 보고 열어라. 그러게 말해요. 엄마 그래서 아버지 제가 살아서 그래 찾아왔잖아요. 찾아댕겨. 네. 정신에서 장갑도 안 쓰고 그래서. 그래, 그러게 장갑 말이에요. 쓰고. 아유, 아버지 일하셨네. 일하다가 이제 왔어. 그가 엄마가 저 파악했어. 편하게 계셔. 80세가 되신 어머니는 여기저기 몸이 불편해지셨습니다. 자식 키울 때는 밭일에 식당일에 허리 펼 날 없었던 어머니십니다. 이제 연세도 많으신 분이 뭐 자꾸 이제 그래. 그래서 장성 싸시게 입으시고 건강하시고. 아빠 뭐 오늘 얼굴 좋으네. 엄마가 잘못하 그래. 이제 뭐 죽을 나이잖아. 나이 80이 넘어. 아들 내가 뭐 고기 사다 주고 뭐 소고기 사다 주고 뭐 별걸 다 사다 줘가지고 그 옛날 산골 오지 마을에서
여학생이 학교 다니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었죠. 제 딱 올랐으니까 애미돼지가 딱 있는 거예요. 그래 이제 책보를 이제 옛날에 이게 허리띠 메고 되는 책보라 그러잖아요. 책 가방식으로. 그때 이제 뭐 던지고 저는 내 살겠다고 막 도망치다가 이제 아버지를 만난 거예요. 아버지 산돼지가 바글바글하다고 아우 저 이제 학교 못 간다고 막 이렇게 했는데 아버지가 어느 날 돼지를 잡으셨어요. 예, 그래가지고 진짜 아버지가 고생 많이 하셨어요. 자식들 위해서 짐승 만날까봐 항상 뭐 쟤까지 데려다 주고. 비가 눈이 오면 눈도 치고 길이 심리가 넘는 길인데 그래 이제 풀도 비고 그래 애들 다 학교 오라고 말이 학교제 반은 공부를 하고 반은 못하고 그래 된 사람. 영래 씨는 8남매 중 셋째, 딸로서는 맏입니다. 아랫동생들 5명을 돌봐야 하는 의무감이 강했던 맏딸이죠. 위로 오빠가 2명의 오빠와 같이 학교를 다닐 때는 그래도 든든했었죠. 고기 구경하기 힘든 형편인데 돼지고기를 먹을 수 있었던 건 아버지가 재 넘어가는 학교길에서 만난 멧돼지를 잡았을 때였다고 합니다. 자기 새끼 건드릴까 봐. 도망도 안 가요. 새끼가 있으면. 그래갖고 사람들이 서 있다 피해 있다가 간 뒤에 가고 그래요. 그래 학교 끝나면 이제 오빠를 기다리는 거야. 같이 가려고요. 멧돼지 고기입니다. 어릴 적 해먹던 돼지 두루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돼지고기를 먼저 데치는군요. 돼지 두루치기는 매콤하게 만드는 게 제맛이랍니다. 아니 볶음이 아니네요. 이게 이제 익으면서 졸이면은 두리치기가 되는 거죠. 예. 고춧가루 푼 물에 데친 돼지고기와 깻잎, 파 등 갖은 양념을 넣고 끓이면서 조립니다. 일반적인 두루치기와 조리 방법이 좀 다르죠. 많이 만들었었어요. 식구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한 13식구 정도 그렇게 살았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 음식을 했었어요. 엄마 도우면서. 그렇게 살아온 적이 생각 많이 나요. 네. 뭐 11살 12살 뭘 아는가요? 그런 애 동생이 그래도 하는 게 기특하죠. 뭐. 예. 그 엄마 도와준다고 국수하고 그런 거 뭐 배고픈 시절에 삶아놓으면 다 맛있죠. 동생이 해주는 데는 고생한 게 더 맛있고. 어깨 너머 엄마가 만드는 걸 몇 번 봤을 뿐 11살 때부터 영래 씨는 오빠 동생들을 거둬야 했던 딸. 토끼고기를 넣고 만든 만둣국은 지금도 생각날 때마다 만들어 먹습니다. 토끼를 키우는 아버지가 가끔 자식들 올 때 내놓는 재료입니다. 크다. 토끼 엄청 커요. 엄청 크네. 산에 산토끼가 많으니 이 지역에선 한겨울에도 토끼고기 넣은 요리를 종종 해 먹습니다. 오빠는 토끼 잡고 맏딸은 뭐든 먹을거리를 만들어야 됐죠. 이 집에서는 만두를 빚을 때도 토끼고기를 넣는다는군요. 만두에 무를 갈아 넣은 것도 특별한 방식입니다. 시래기와 무, 김치를 섞어 무를 빼고 부추와 두부 그리고 토끼고기를 잘게 썰어 넣으면 만두 속 재료는 다 된 것 같습니다. 11살 때도 그리고 지금 50이 넘은 나이에도 음식 만드는 일은 딸 영래 씨의 몫이죠. 그런 맏딸이 자랑스럽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한 어머니이십니다. 만두 선수인데 뭐 못하는 게 없어요. 다 잘해요. 누가요? 저 딸내 큰 딸내미가 아주 뭐 옛날부터 엄마 너무 시켰나 보다. 일도 못 따라와요. 다른 사람 시시한 사람. 예전에 어머님하고 아버님 일 나가시면은 우리 맏딸이 다 챙겼다 그러던데. 그럼 국수하고 뭐 아들 데리고 국수하고 뭐 밥하고 다 했죠. 그러면 어머니 아버님은 일 나가셨을 때요? 그럼 그래 내라고 학교도 많이 못 갔어.
일하니라. 11살 나이면은 어머니 보살핌이 더 필요한 나이였을 텐데요. 학교 가는 길에 멧돼지 만나는 게 두려웠어도 영래 씨는 학교가 더 가고 싶었답니다. 아들 다 고생했지 뭐. 아들도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컸어. 못 살아가지고. 눈물 나네. 불평 한 번 못 해본 영래 씨. 참았던 서름이 복받치나 봅니다. 잘 살자. 그래. 착한 심성 탓에 부모를 원망해 본 적이 없는 큰딸. 되게 서운하셨을 것 같아요 그때. 그래도 엄마니까 딸로서 제가 다 해야 된다 생각하고 그런 마음은 안 가졌어요. 손끝이 야무진 영래 씨는 옛날부터 어머니, 아버지, 동생들 먹을거리로 많이 만들었으니 만두 빚는 솜씨도 선수급입니다. 그래도 어렸을 때 이렇게 먹던 그게 있으니까 만두 나는 지금도 만두 엄청 잘 먹어. 토끼뼈 고운 물에 만두를 넣고 끓이네요. 토끼고기의 살코기는 대부분 만두 속재료로 쓰이고 나머지는 육수를 낸다죠. 토끼고기 만둣국은 학업 대신 배운 요리가 됐습니다. 토끼고기 볶음탕도 느끼하지 않아서 팔남매가 다 좋아하는 음식이랍니다. 연로하신 어머님을 위해 어릴 때처럼 한가득 상차림을 준비한 영래 씨. 잘 먹겠습니다. 고생했어. 남매들에게 영래 씨가 해준 음식이 어쩌면 어머니 손맛보다 그리운 맛이 됐을지도 모릅니다. 멧돼지 고기로 만든 볶음탕은 자칫 고기가 질기기 쉬운데 아우 맛있어요. 고기를 데쳐 볶아서 그런지 부드럽고 고소합니다. 젊어서 하도 많이 잡아서. 맛있다. 어쨌거나 엄마는 잘 살고 있으니까 그래 잘 어쨌든 좋아 엄마. 걱정하지 말고. 지금 걱정 안 해. 우리 딸이지만도 그래 이렇게 이쁘게 자식에도 이쁩니다. 잘 사니까. 네.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지만 인생 황혼길에 팔남매가 이렇게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니 고생 끝에 행복이 따로 없습니다. 의풍초등학교에서 2km 남짓한 거리. 경혜 씨 집은 예나 지금이나 같은 자리에 있습니다. 남편 운일 씨도 의풍초등학교 출신. 경혜 씨네는 소 5마리로 자식들 다 키워내고 이제 두 부부 사는데 단촐하게 2마리를 키우고 있습니다. 많이 먹어라. 자, 너도 조금 먹어. 먹어. 경혜 씨 학교 다닐 때는 산 넘어 다니던 친구들에 비하면 사정이 좀 나은 편이죠. 1년 전만 한 반년은 못 갔지요. 반은 못 가고 맨날 결석했지요. 뭐. 아, 학교 초등학교 다니실 때요? 예. 그럼 한참 못 갔죠. 그 학교 못 간 날은 어떤 일 많이 하셨어요? 감자 긁어가지고 밥을 주고. 이렇게 쪄놓으라 하면 그거 쪄놔야 되고 밭에 가도 뭐 일도 하고. 집안일이 많으면은 영락없이 집을 지켜야 할 사람은 맏딸이었죠. 경혜 씨는 손이 새카맣도록 감자 깎은 일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많이 아파요 이게. 감자를 육장 이렇게 깎아나니까 이제 뭐 맨날 깎다시피 끓다시피 그 전에 칼로도 못 깎게 했어요. 이 감자 껍데기 살 떨어져 나간다고. 그래서 이렇게 긁었어요. 그도 그럴 것이 가장 흔한 먹거리가 감자와 옥수수였으니 9남매 중 셋째, 딸로서는 맏딸인
경혜 씨 손이 마를 날이 없었던 겁니다. 그 당시 식구들이 제일 잘 먹었던 음식이 감자 송편이었죠. 이거 짜야요. 앙금이 가라앉으면은 이거하고 섞어가지고 팥쌀만 넣고 송편. 감자 갈아서 물을 내린 후 남은 앙금은 말 그대로 전분. 남은 건더기에 앙금을 섞어 반죽을 하는데 밀가루 섞지 않고 감자 원재료만으로 만든 감자 송편입니다. 그때는 팥도 귀해 조금씩 넣었지만 이제는 넉넉히 속을 채울 수 있습니다. 오빠가 이런 떡 좋아했어요. 이거 팥 넣고 이래. 옛날엔 팥도 이렇게 많이 넣고 해 먹지도 못했어. 팥 말고 또 이제 그 콩이 이제 지금은 강낭콩이라고 하는데 강쟁이라고 옛날에는 그랬거든. 가마솥은 추억의 맛을 느끼게 해주는 보물단지입니다. 감자 송편은 가마솥에 쪄야 제맛이죠. 오빠들이 장작 패고 들어오면 항상 경혜 씨가 해준 음식이 감자 송편이었답니다. 의풍마을에 함께 사는 경혜 씨 남매는 출가한 후에도 자주 만나는 사이라는데요. 아이 추운데 뭘 하는 거야? 뭐? 놓치. 옛날 매로 놓치. 오빠를 위해 한 가지 더 준비하는 경혜 씨. 수숫가루 반죽이 한창입니다. 손발이 척척 맞는군요. 오빠 경환 씨는 수수노치 먹을 생각에 솥뚜껑을 대령합니다. 학교 가는 길의 길동무는 남매였습니다. 경혜 씨는 오빠한테 많이 의지했다고 하는군요. 국민학교 다닐 때 우리는 오빠도 많고 많으니까 그 너를 남자 애들 왜 짓궂은 애들이 괴롭히면 내한테 쫓아와 이르고 그러잖아. 그러면 이놈들이 그 저질 맞아 쫓겨가고 진짜 털끝하게 못 건드리거든. 그 생각나? 고무줄 놀이 하면은 고무줄을 와서 막 끊고 또 막 저를 놀려요. 이름이 박경애다 보니까 경애라고 막 차렷 경애라고 막 놀리고 남자 동창들이 막 그랬어요. 들러붙지 않게 들기름을 넉넉히 두르고 이제 됐어. 집어넣어봐. 뜨거울 때도 좋지만 식으면 더 쫄깃한 맛이 나는 게 수수노치죠. 찹쌀노치 뭐니 해도 이 수수노치를 최고다. 이봐, 숟가락 하나 줄까? 나보다. 수수노치는 보릿고개를 이겨내던 대표적인 전통 음식으로 꼽힙니다. 노릿하게 부쳐진 수수노치 맛있어 보이죠? 그래도 이 맛이야. 맛있어요. 이야, 기가 막히다. 이거 해가지고 맛있어. 맛있어요. 맛있어. 욕심이 나가지고 우리 남편들이 오면 서로 먹으러 양손에 들고 뺏으러 가면 도망가고. 자신을 괴롭힌 친구를 혼내준 오빠에게 선물 같은 음식은 수수노치. 감자 다음으로 흔한 식재료는 옥수수. 마른 옥수수도 되는데 생거만 좀 맛이 덜하고 잘 안 돼. 예전에는 또 생걸로 하셨어요? 네, 생걸로 가가지고 꼭 했지. 생옥수수 알을 떼어내서 맷돌에 갈면 마치 두부 만드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망에 넣어 물을 빼고 나면 우윳빛깔이 아주 곱게 나는군요. 옥수수 전분으로 죽을 쓸 때는 불 세기 조절이 관건입니다. 너무 불을 많이 넣으면 묽고 그러니까 이게 기술이 요하는 거예요. 기술이. 남매의 마음은 벌써 그때 그 시절로 돌아갑니다. 배고픈 식구들을 위해 동생이 만들어 주었던 올챙이 국수였으니까요. 올챙이 묵이라 묵. 누르면 국수. 바가지에 걸으면 올챙이 묵. 오래간만에 올챙이 국수토를 꺼냈습니다. 제대로 올챙이 국수 맛을 보고 싶은가 봅니다. 이게 한 5, 60년 된 것 같은데. 누가 만드신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만들었지. 그때서부터 쓰신 거예요, 그러면? 그전엔 바가지 뚫어가 줬지, 바가지. 야, 올챙이 나온다. 와, 잘 나오네. 올챙이 모양으로 똑똑 떨어져서 묵 같기도 합니다. 매끄러운 감촉과 구수한 맛이 별미인 올챙이 국수. 학교 가는 길, 화려하지는 않지만 소소한 음식들에 특별한 사연이 더해져 세상에 둘도 없는 밥상이 됩니다. 이제 도랑치고 고기 잡던 즐거운 학교길. 어린 나이부터 학교보다 집안일에 길들여진 여인들의 초상. 음식과 삶의 문화는 뗄 수야 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오랫동안 소원했던 길동무 또 친구들과 시간 내서 식사 한번 하시죠. 밥값은 제가 내도 됩니다. 네, 우리 삶을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겠죠. 그러면 고맙습니다.